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그 게임학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특강 그 해외 개발자들을 이제 분들을 초대를 좀 해서 지금 시리즈로 지금 연강을 하고 있고 마지막 주자로 이제 지금 현재 스타워즈 에서 3D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호 강사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총 3회차에 거쳐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뭐 이제 좀 약간 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약간 좀 이제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지브러시를 활용을 해서 컨셉 모델링과 룩대 이 부분 이제 관련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하는 친구들도 필요하지만 컨셉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지금 좀 글로벌하게 이제 그 아티스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되게 이제 지브러시나 3D 툴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2차 특강을 하게 되신 장진호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진호라고 하고요. 저도 부산에서 살았어요. 영도에서 태어나서 그쪽에서 계속 부산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20년 넘게 제대하고 이제 서울에 직장을 잡아서 오게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아직 그래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부산에서 산 셈이죠. 그래도. 네, 해서 뭐 어떤 기회에 의해서 저희 모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에 있는 저희 후배님들과 같이 이런 자리를 하게 된 거에 의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순간, 저 자신도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뭐 어떤 식으로든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퍼스널리 알게 되는 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제가 이거 맥스인데 제가 원래 맥스를 안 쓴 지는 좀 한 7, 8년이 돼서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맥스를 쓰니까 제가 예전에 맥스에서 작업했던 거를 좀 꺼내서 맥스로 비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브러시를 이런 게 있죠. 지브러시를 기초를 강의를 한다는 게 사실은 한 100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메뉴가 너무나 많고 지브러시의 그 영역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메뉴를 설명하고 이거를 시연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셨다고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좀 자극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해요. 네. 그래서 그 모델러 CG 인더스트리에서 많은 디파트먼트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쓰는 디파트먼트가 모델링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때 모델러가 최고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 메인 프로덕션에서 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디파트먼트는 여러분 컨셉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프리 프로덕션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죠. 이걸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냥 단순히 그림뿐만 아니라 뭐 북미에서는 컨셉 하시는 분들 중 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물론 어린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이유는 그게 세계관이라는 걸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잘 만들어진 게임이든 잘 만들어진 영화든 보면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스토리가 품고 있는 그런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존 윅이란 영화 보면 그냥 킬러의 영화인데 정말 그동안 수많은 킬러들의 영화들이 있었지만 그 존 윅은 조금 특별하잖아요. 물론 그 주인공 배우의 연기력도 있었지만 그 세계관이 가져다 주는 독특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스타워즈 게임도 사실은 스타워즈가 저는 좀 약간 좀 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약간 우레메 같거든요. 이게 아주 스타워즈가 막 그런 광팬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타워즈의 그 세계관을 전 세계 사람들이 스타워즈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세계관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세계관을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컨셉 하시는 분들은 그 세계관을 비주얼리 표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언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제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될지는 스스로 답을 찾으시는 게 맞는 거고, 더 중요합니다. 근데 뭐 메인 프로덕션에 있는 저 같은 모델러라든지 뭐 다른 애니메이터 무슨 프로그래머들 그렇게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컨셉은 달라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점들을 좀 두시면 좋겠고,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혹시 여기 채팅창에서 중간중간에 질문 같은 걸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좀 가능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채팅창을 계속 제가 30초 간격으로 계속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들도 같이 중간중간이라도 줘도 저는 좋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어떤, 제가 그 게임 시네매틱 지난 2016년까지 거의 게임 시네매틱을 한 100편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셨던 게임의 거의 70%는 제가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게임 시네매틱 작업을. 그래서 그 나오는 게임 중에 제가 여러분들 교재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그 디스 아놀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디스아놀드 2에 나오는 그 게임인데, 거기 나왔던, 이걸 제가 직접 작업했던 부분이고요. 아, 이 창을 내가 닫아놨네. 디스아놀드 2 트레일러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마스크죠.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뭐 방법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제가 그냥 그 샘플로 보여드리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무료 데이터들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제가 특정 사이트를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나 모르겠네. 아, 어때? 제가 그냥 특정 사이트는 하지 않을게요. 저랑 관계없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3D 사이트를 보면 뭐 유료로 파는 것도 있지만 보면 무료 버전도 있고, 아니면 뭐 2달러, 3달러로 해가지고 그런 이런 베이스 메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돼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요. 왜냐면 이렇게 귀라든지 얼굴, 눈, 코, 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잘 만든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완전 무료 소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도 만들어진 걸 가지고 변형을 시키지 처음부터 만드는 곳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부학을 막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면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있는 소스 그 위에서 내가 더해서 한다는 게 사실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마스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캐릭터가 있다면, 그래서 그냥 G브러쉬는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뜯어내서 마스크를 이렇게 마스크를 요만큼 씌우겠다. 그럼 이렇게 뜯어내요. 이렇게 뜯어내서 여기를 그럼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뜯어내지는 거예요. 내 얼굴 추출해내는 거죠. 원래 이 얼굴 근육에서 이만큼을 뜯어내는 거예요, 내가. 네. 이렇게 뜯어내서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요걸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원래 있던 가지고 온 이미지에서 그냥 한쪽 면을 이렇게 잘라내고,
한쪽 면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얘를 델리트 시키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눈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잘라내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생겼었나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원래 있던 소스들을 다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이 그 가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보시면 상당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그 칼로 쭉쭉쭉 잘라내가지고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거라서 아주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요거 만드는 거는 그래도 한 며칠 걸렸는데 지금 몇 시간 만에 제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한다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는 충분히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두께를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게 그 원본의 그림이 있다면 그냥 그 우리가 찰흙으로 만지듯이 그렇게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저거랑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비슷하게만 그냥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 지브러시에 대한 튜토리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브러시는 혁신적으로 그 3D 업계에서 되게 혁신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툴이 있는데 하나는 서브스턴스 페인터와 하나는 지브러시예요.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툴은 텍스처링을 위한 거고 지브러시는 이게 형태를 만들기 위한 툴인데 이게 너무나 쉽게 그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그냥 툴만 할 줄 알면 내가 너무나 쉽게 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복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노땅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CG를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죠.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그래서 튜토리얼들도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 튜토리얼들의 그들이 쓰는 단어들이 특별히 아주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복잡하다기는 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지가 않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충분히 많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튜토리얼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대충 하긴 했지만 어떤 금속 조각들이 서로 붙어서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도록 한 거죠. 네. 조금 네. 두께도 더 주고 또 납땜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인터넷으로 강의를 할 때는 사람들에게 그 숙제를 상당히 많이 시켜요. 숙제를 상당히 많이 시키고
CG 상당히 또 그 뭐지 실패와 반복을 상당히 많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많이 시켜요. 실패와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게끔. 왜냐면 그 여러분들 그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연습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뭐 3점 슛 라인에서도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골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안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연습에서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들어간다는 걸 스스로 몸으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잘 안 되지 하면서 그게 되게 낙담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실은 잘 안 된 그 순간에도 내가 는 거거든요. 내가 잘 안 된 그 순간에도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컨셉 쪽은 잘 모르겠지만 CG 쪽은 확실히 배워야 될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들은 막 재미를 붙여라고 하는데 이게 하다가 막히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CG를 뭐 툴을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이유가 처음에는 너무 재밌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막혀버리면 그게 순간적으로 큰 상실감에 의해서 그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다 그런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느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좌절이 오더라도 좀 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때 재질을 먼저 묘사할 수도 있고 해서 방법은 되게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그릴 수도 있고 사진 소스를 이용해서 여기다 프로젝션을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에 대한 내가 재미를 계속 붙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툴들을 많이 교육을 해보면 지브러시 교육을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고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모델링을 거의 100% 어쩔 때는 한 95% 정도 지브러시에 작업을 다 해요. 우주선도 지브러시에서 하고 그냥 톱니바퀴 뭐 자동차 다 지브러시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그냥 폴리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브러시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마야나 맥스는 정말 그런 폴리곤 모델링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잖아요. 지브러시는 스크럽팅에 특화된 거고 그래서 얘들이 낼 수 있는 기능에서 한 80%밖에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100%까지 해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브러시를 쓰는 이유는 그 나머지 20%를 어차피 다 지브러시에서 가져와야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20%를 다른 쪽으로 다 커버가 결국에는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속도의 차이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저는 마야나 맥스를 둘 다 잘 쓰기 때문에 지브러시에 사는 것보다 마야나 맥스로 하게 되면 똑같은 자동차 바퀴를 만들더라도 한 70%는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브러시를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브러시에서 와서 바퀴에 묻어있는 먼지랑 흙이랑 때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면 그냥 그 파일을 옮겼다가 다시 임포트, 익스포트하고 그 과정들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지브러시에서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가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컨셉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포토샵으로 많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예전에는 포토샵 말고 뭐 페인터라는 툴도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페인터 쓰나요? 맞습니다. 거의 안 쓰죠. 그죠? 포토샵으로 네네. 많이 하죠. 그죠? 네. 그 이유는 아마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포토샵도 많이 발전을 했고 뭐 브러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했고 뭐 레이어도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런 이유들이 네. 많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과연 예전에 페인트 썼던 사람들은 다
그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시 포토샵을 배워서 포토샵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툴이라는 거는 계속 매년 바뀌잖아요. 저도 맨날 설거지하면서 그 튜토리얼을 항상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매번 바뀔 건데 왜 계속 새로운 거를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응? 그렇지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어느 정도 툴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움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습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온다던데 뭐 데모 버전 보니까 지금 포토샵 뭐 2023년 버전에는 무슨 기능이 추가된다는데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 기능을 배워야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CG 쪽에 있는 분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당장 지금 현실에 제일 나와 있는 툴들을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맥스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마야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지브러시를 쓰고 막 그렇게 정해놓지는 않지만 사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써요. 근데 어느 정도 다 쓸 줄 아는 게 상당히 다 좋아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상당히 좋거든요. 공부는 못했을지언정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상당히 못했는데 이게 그 몸으로 그거를 딱 익혀놓으니까 상당히 빨리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면 상당히 빨리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그 툴은 있잖아요. 그냥 저는 이게 몸으로 익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몸으로 익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 익히는 거는 내가 툴 공부가 덜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미 내 손은 내 머리로 생각한과 동시에 손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 버튼을 뭘 쓰지? 이게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게 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당히 많은 실패와 반복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그런 것,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작업이 돼 있고, 이건 이제 안쪽에 천이고 바깥쪽 그리고 안쪽 기계들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 요 기계들은 제가 옛날에 만든 거라서 이건 아마 제가 맥스에서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온 걸 거예요. 근데 요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생각을 바꿔서 EI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봤을 때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자, 이거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동차는 보면 누가 봐도 그냥 공장에서 막 나온 자동차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하나 스크래치도 난 것도 없고 그냥 모양만 봤을 때. 그런데 컨셉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모델링과 텍스처링 사이의 그 밸런스를 못 맞추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왜냐면 쉐입 자체는 상당히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텍스처만 지저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브러시가 이거는 저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꼭 쓰고 싶어요. 왜냐면 마야나 맥스에서는 절대 그 정도의 폴리곤 어마운트를 얘네들이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익스포트를 해서 지브러시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가져와진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요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요거 마스크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그냥 얼굴에서 이렇게 추출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탱크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 그 모델링 툴 전문 모델링 툴에서 작업한 거를 왜 지브러시를 가져와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할게요. 자, 이 컨셉을 사실은 이거는 게임이 있어요. 이 어떤 그런 게임에 나오는 건데 제가 그 게임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릴래요.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게임에 나오는 어떤 자동차인데 되게 사막을 막 달려서 되게 스크래치도 많이 나오고 흙도 많이 묻어 있고 하는 그런 탱크거든요. 근데 모델링을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 모델링 자체의 어떤 그런 데미지를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텍스처를 하기 전에 자체에서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이 피스를 조금 제가 옆에 있는 피스가 똑같은 반대니까 네 제가 조금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어떤 도색이 되어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표면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어떤 페인트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식의 외부의 자동차와 같은 이런 자동차도 이런 페인트는 되게 두꺼운 페인트를 저는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아 이렇구나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 표면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약간 보이나요? 모공처럼 보이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페인트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되게 미세하지만 네. 이게 두껍게 페인트가 묻혀 있다는 느낌이 이걸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것들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레졸루션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신경 쓰냐면 뭘 작업해라 뭐 텍스처를 하라 그러면 이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래요. 막 이런 거 막 만들어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스크래치 막 이런 거 막 신경을 막 써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원래 이 재질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먼저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 지금 금속 얘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금속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리를 하시면 돼요. 네. 아 블렌더 질문하셨는데 블렌더도 너무 좋아요. 네. 블렌더도 정말 혁신적이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블렌더를 쓸 줄 알아요. 블렌더를 그냥 이런 가치 이런 생각에 의해서 블렌더를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밥만 먹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밥이 주식이긴 하지만 가끔씩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우동도 먹고 스시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 블렌더를 써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되면 어차피 블렌더든 시네마 4D든 마야든 맥스든 어차피 폴리곤 모델링이라는 그 커다란 틀 자체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블렌더를 쓰다 보면 와 되게 신기하다. 이게 뭐 이거는 정말 이 기능은 정말 마야나 맥스에서 만들려면 정말 5시간 걸리는 그런 툴인데 블렌더를 쓰니까 야 15분 만에 완성이 되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블렌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금씩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나진 않지만 약간 이거는 자기 그 세뇌를 시키는 건데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희열을 느끼면 느낄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계속 이 스크래치는 웨더링이잖아요. 이렇게 웨더링의 개념은 역사예요. 역사. 예. 2D 하시는 분들도 웨더링을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에서 웨더링이라고 하나? 웨더링이라고 하나? 맞습니다. 네, 합니다. 그렇게. 네네. 웨더링은 그 날씨를 웨더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날씨라는 게 어떤 풍화도 포함해서 그것도 웨더링이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타투가 있다. 그러면 그 타투는 웨더링이 아니지만 그 타투라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고 타투도 보면 30년 전에 한 타투와 2년 전에 한 타투는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다 봐야 돼요. 흉터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흉터를 했는데 너무나 흉터가 사람의 몸은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치유가 되잖아요. 금속은 부서지면 자생으로 치유가 안 돼. 사람 몸은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느낌 자체는 나이도 되게 많이 좀 어느 정도 한 60세 정도 됐고 막 전투에 오랫동안 참여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총알 자국이 있으면 그 총알은 그
뭐 수술을 했던 어떤 식으로 했던 몸에 자동으로 치유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처가 정말 30분 전에 났던 자국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생각을 정말 남들보다 좀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90%까지의 그런 퀄리티는 쉽진 않지만 노력하면 그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91%부터는 정말 노력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예 약간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91% 모든 그 뭐 컨셉트뿐만 아니라 모든 CG 작업 자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91% 이상부터는 사고 자체를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주는 것들은 내 주위에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만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의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덕분에 많은 자극이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 약간 이런 느낌 해볼까요? 페인트의 두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자, 이만큼의 두께. 그러면 이렇게 두께도 이 페인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언맨의 그 마스크에 있는 그 도색은 상당히 얇게 스프레이로 뿌려져 있는 거고요. 그 밖에 그 소방소 소화전인가요? 소화전의 페인트는 상당히 두껍게 페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페인트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우주선에 있을 때 그런 스케일과 조그만 그 시계에 있을 때 그런 색깔은 스케일감도 상당히 다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뭐 2D도 마찬가지겠지만 CG는 작업을 하실 때 일단 질러놓고 수습한다는 개념으로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우연적인 효과에서 오는 그런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했고, 자, 이렇게 장갑차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어떻게 얘는 토르의 망치 같은 거 있죠. 토르의 망치는 두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르의 망치는 스크래치가 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날 거예요. 이게 완전 토르의 망치다.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찍힐 뿐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에서 찍힐 뿐이 이렇게 찍힐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 이삿짐 나르다 보면 우리 집 냉장고 잘못하면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푹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푹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찍힐까요? 왜냐하면 냉장고는 얇기 때문이에요. 냉장고는 금속이긴 하지만 껍질이잖아요. 껍질. 자동차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껍질이잖아요. 자동차 껍질이 없어도 자동차는 굴러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갑옷은 껍질인가? 아니면 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한 것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웨더링이 어떻게 모양이 생기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M16 같은 그런 총들이 있잖아요. 총들은 절대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지 않아요. 네. 총은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식의 장갑차들은 이런 식의 스크래치가 나죠. 왜냐면 얘는 얇으니까. 네. 이런 식의 찍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금속이라도 금속을 금속처럼 보이게 하려고 재질을 생각하지 말고 이 금속의 두께를 생각을 하고 이 금속이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요 자동차에 있는 요 금속은 항상 교체가 되는 보호하기 위한 안에 있는 정말 실제 그 뼈대가 되는 그걸 프레임을 보호하기 위한 껍질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지 이 자체가 기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쓰이는 느낌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을 하면서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안 해요. 정말 안 하고 그냥 금속, 고무, 뭐 피부 이거를 정말 그걸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급급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것도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원래 지금은 이제 캐릭터 모델러거든요. 7년 동안 캐릭터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캐릭터 모델링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게 모공이라든지 막 눈썹 모양 이런 것만 되게 신경을 쓰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컨셉을 하시면 이제 캐릭터를 그리고 하시잖아요. 그 캐릭터가 어디서 먹고 자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캐릭터 정말 막 바바리안 막 워리어예요. 맨날 동굴에서 자고 막 그렇게 힘든 생활에서 하면서 막 먹는 것도 사냥해가지고 막 먹고 막 그러는데 치아가 이빨이 맨날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한 것처럼 이빨이 너무 깨끗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 이 캐릭터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환경을 생각을 하고 사막에서 많이 살았다 보면 등 쪽이 많이 걸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걸렀을 피부 톤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고 이 캐릭터의 연령대에 따라서 그 피부의 늘어짐도 달라요. 60살이 된 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은 생길 수 있을지언정 그 피부의 탄력은 60세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들이 단순히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몇 번을 더 생각을 해야지 91% 이상의 퀄리티를 내가 낼 수가 있고 그거를 반드시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질문들이 있나요? 제가 너무 네. 네, 혹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되게 이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컨셉 아티스트가 좀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모델링 하는 분이 더 이제 그 컨셉에서 제시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더. 이게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요. 네. 네. 그게 약간 클라이언트들마다 다르긴 했는데 지금 저희 스타워즈에서는 실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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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까지는 활용도를 주는데 스타워즈는 좀 특이할 수가 있는 게 원래 컨펌을 ILM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죠? 네. 스타워즈를 만든 회사. 근데 ILM 그 위에 있는 루카스 필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루카스 필름에서 그런 것들을 다 관할을 다 해요. 그래서 조그만 나사 하나라든지 어떤 부분에 그런 것 색깔부터 시작을 해서 뭐 캐릭터의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컨펌을 다 하는데 그 회의를 정말 디테일하게 다 해요. 그런 세계관이 정해져 있는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스타워즈라는 그 세계관 속에서 그 스핀오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많은 영화들이 지금 한 20편 정도 되잖아요. 스타워즈 다 합치면.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조그만 우주선 하나도 그냥 딱 보여주면 이거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우주선이구나. 다 다르게 생겼다 하더라도 예, 그런 게 느껴질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쉐입이 있어요. 그러면 에반게리온 건담이다. 그러면 건담에 나오는 그 많은 로봇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들 중에서 그 건담 세계관에서의 나오는 그 쉐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고 어떤 재질에 대한 부분들도 회의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큰 회의들이 넘어오고 그리고 컨셉 하시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의 스크래치 나는 작업을 한다 이러면 저는 그 개인 작업과 실무 작업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작업은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거지만 회사 작업은 100% 피드백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정이 무조건 있다라는 감안을 하고 수정이 내가 못해서 수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클라이언트가 마음이 바뀌어서 수정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잘했는데 나를 제외한 90명이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들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고쳐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치는데 이런 식의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레이어를 만들어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겠죠. 이 지브러시에서도 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면서 쉽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습관화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캐릭터로 7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모델러가 배경하는 작업자, 캐릭터하는 작업자랑 나누어지는지 아니면 캐릭터도 배경도 어느 정도 다 할 줄 알아야 하는지 이거는 컨셉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뭐 캐릭터 모델러 입장에서 물어보는 건가요? 모델러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라면 배경 모델러와 캐릭터 모델러는 달라요. 이 텍스처링 하는 방식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배경은 예를 들어 잠실 운동장에 있는 그 많은 잔디를 모델링, 텍스처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잔디는 그 타일링 기술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타일링,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약간 프로시저럴하게 뭔가 랜덤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 잠실 운동만 그 엄청나게 큰 텍스처 소스를 쓰는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캐릭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타일링 스킬을 거의 쓰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옷의 재질을 낼 때 그때나 가끔씩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배경 쉐이더를 쓰는 방식도 다르고 재질을 쓰는 방식도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둘 다 할 줄 알아요. 저는 원래 예전에 영화 쪽에 있을 때는 배경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회사의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규모가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시켜 놓을 거예요. 그런데 캐릭터 모델러가 뭐 하드서페 로봇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네. 배경을 만든 사람, 사막을 만든 사람이 건물도 만들고 밀림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네.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 캐릭터와 배경은 글쎄요. 아주 작은 규모에서 프로젝트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광고 커머셜 쪽은 다를 수도 있고. 네. 큰 영화나 트리플 A급 게임에서는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네. 방식이 달라요. 좋네요. 그런 질문들. 그래서 제가 일단 다음 시간에 2차 때는 어떤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어느 정도 샘플을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G브러쉬 자체에서 어떤 여기서도 색깔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작업은 저는 안 해봤어요. 왜냐면 그렇게 G브러쉬 자체에서 끝을 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모델러 입장에서는 G브러쉬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이지 이 자체에서 끝을 내는 경우는 없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또 공부를 좀 하다가 말한 것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 라이팅을 좀 설정을 하고 여기서 Shift F를 누르면 Shift F는 Shift R을 누르면 렌더링이 돼요. 보면 그림자가 딱 생기면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림자가 내고 라이트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라이트의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라이트의 뭐 강도도 바꿀 수 있고 라이트를 5개, 6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좀 룩을 이쁘게 만들고 이거를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좀 약간 이쁘게 하고 하는 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지브러시에서 디테일 작업을 할 때 어디까지 텍스처이고 어디까지가 모델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되게 김성훈님은 작업을
좀 깊이 있게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런 고민을 한다는 거 하는 게 항상 저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컨셉이 딱 있으면 이거를 텍스처에서 커버를 할까 아니면 지브러시에서 할까라는 고민을 항상 저도 해요. 딱 작업을 하기 전에 그 계획을 먼저 딱 잡아요. 네. 그래서 아마 김성우님은 작업을 학생이시지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작업을 많이 해보셨거나. 네. 그래서 저기에 대한 영역은 사실은 어디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점점 지브러시에서 많이 하는 쪽으로 추세가 흘러요. 네. 네. 지브러시 텍스처링 작업 어디까지가 텍스처이고 어디까지가 모델링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지? 어디까지가 텍스처이고 어디까지가 모델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브러시에서 텍스처링 작업을 색깔 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브러시에서 색깔 작업은 컨셉 아티스트들만 하지 실무에서는 모델러는 텍스처링 작업을 지브러시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브러시에는 이 텍스처가 이 버텍스에다가 텍스처가 입혀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 이런 오브젝트가 있어요. 여기는 버텍스가 없잖아요. 되게 촘촘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텍스처가 칠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 텍스처를 칠하기 위해서 일부러 면을 더 많이 늘린다거나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텍스처링 작업은 텍스처링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다음 시간에 지브러시에서 텍스처링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지브러시에서 텍스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그냥 최종 결과물을 어떤 룩을 만들어 한번 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김명아님, 네, PC나 모바일 게임은 최저가 때문에 폴리카운트 제형이 심한데 콘솔 게임은 어떻게 되는지. 콘솔 게임은 제약이 있죠. 당연히 제약이 있는데 이렇게 북미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 제약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피드백이 와서 이거를 너무 많으니까 폴리곤을 줄여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내가 폴리곤 개수의 제약에 의해서 내가 퀄리티를 포기하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폴리곤의 개수를 지정을 하고 그 제약을 두는 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고 그걸 담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걸 계산을 해서 이게 얼마만큼의 폴리 카운트가 적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그렇다고 해서 막 필요 없는 폴리곤과 이런 것들을 막 넣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확대를 했을 때 이거 각이 안 보일 정도는 해요. 콘솔은. 네. 그래서 정확한 개수를 말씀드리자면 캐릭터 하나당 플레이스테이션 4 기준에서도 10만 개는 사용을 했고요. 5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20만 개 이상은 써요. 20만 개면 정말 디테일해요. 이게 눈썹, 윗눈썹 같은, 그러니까 윗눈썹은 요즘에는 다 그걸로 하죠. 그 헤어 시뮬로 하는 거고 그냥 속눈썹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폴리곤을 만들어서 할 만큼의 그 정도로 다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폴리곤에 님은 딱딱한 느낌이 안 들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콘솔 쪽은. 음. 이거를 제가 준비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드리는 거는 이거에서 제가 하나를 더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브러시에서 나왔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런 게 있었다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브러시에서 그 시뮬레이션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뭐 이런 거는 내가 몰라서 안 쓰는 거지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몰라서 안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누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죠. 네.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천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중간에 끊겼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리고 메모리 링클이라고 있죠. 그 원래 있던 이렇게 와이셔츠 뒤에 이렇게 원래 있던 구김들 있잖아요. 구김이라고 그러나? 구김 같은 것들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네. 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쉽고 빠르게 금방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색깔을 회색으로 하고, 지금 제가 대충 만들었지만, 그래서 렌더링 걸어서 요 위에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빠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옷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근데 이걸 만드는데 제가 무슨 1분이 걸렸어요. 한 몇 초 안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툴을 배운다는 거는, 그냥 저는 이제 막 제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니까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맨날 물어보거든요. 마야를 써야 되니, 마야가 좋니, 맥스가 좋니, 뭘부터 시작해야 되니 막 생각이 하는데, 일단은 많이 배울수록 다 좋은 거고요. 그냥 한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상은 뭔가 하나만 되게 잘하는 것보다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하나만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좋긴 하지만 그분들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되게 게으르신 분들이 많아요. 게을러서 그냥 하나만 하는 거야. 그냥 딴 거 배우기 싫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옛날에는 하나만 해가지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좀 힘들어요.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잘해서 정말 운이 좋게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몸값을 올리려면 어디서든 나를 불러줘야지 내가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델러 중 레벨 차이는 어떤 연유에서 발생하는지요? 가령 고액 연봉자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뭐냐면, 레벨의 차이, 이제 연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야기 드려볼게요. 연봉은요, 상당히 간단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회사가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디즈니예요, 디즈니.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막 다들 디즈니에 오려고 막 다 난리예요, 막. 그죠? 그러면 내가 연봉을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오려고 그러는데 왜 연봉을 많이 줘요? 조금만 줘도 뭐 딱 막 밤새서 일하려고 막 디즈니 그 커리어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데 투자는 많이 받았어. 일단 돈이 많아야지 연봉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돈이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많은데, 이 회사가 사람들이 별로 안 가려고 하는 이름 없는 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제일 높아요. 네. 근데 우리는 또 거기서 일하기 싫잖아요. 우리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디즈니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죠? 예.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해서, 디즈니라는 회사 안에서 그 연봉 차이가 난다면 어떤 분들이 더 연봉을 많이 받고 적게 받을까? 이것도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당 100으로 남들이 100명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연봉을 많이 받겠죠. 그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연봉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일당 100이라는 단어는 100명이 모이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일당 100도, 그러니까 이 일은 나 아니면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스타 플레이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없으면 우리 게임이 개발이 중단돼. 예.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같이 모델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그 엔진을 다룬다거나 프로그래밍 쪽에 많고 그리고 테크 쪽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자 우리 아티스트들끼리에서 예, 연봉 차이는 어디서 오냐? 제 주위에 연봉이 아티스트 중에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팀에서 이 사람이 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물론 팀장이 제일 높겠죠. 팀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직급이 올라가면 미국도 당연히 연봉이 올라가요. 근데 팀장을 제외하고 일반 아티스트 중에서 봤다면 그냥 그 팀을 더 결속력을 더 이렇게 자극을 준다거나 해서 이게 잘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그 프린시플 아티스트라고 그러는데 프린시플 아티스트는 그냥 일반 관리자가 아닌 직급에서 제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프린시플 아티스트라고 해요. 시니어 아티스트 위에가. 그래서 프린시플 사전적으로는 교장을 프린시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프린시플의 그 롤이 뭐냐면 역할이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나의 그 knowledge를 쉐어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쉐어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프린시플 아티스트의 가장 큰 롤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쉐어링하고 내가 어디 회사로 옮겼을 때 그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자. 파이프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림이면 그림의 방식 스타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잘하는 사람은 약간 한계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잘하는 사람은 일단 너무나 많고 그냥 잘해도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성공을 하긴 해요. 근데 뭐 내가 연봉이 10만 불이 되면 한국 돈 1억이잖아요. 그러면 아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10만 불 연봉을 받으면 내 주위에 다 10만 불 붙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과연 연봉이 높다고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일도 많아져 있을 테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질문 그다음에 2D 컨셉을 지망한 학생입니다. 해외 스튜디오 개발 과정을 보면 2D 컨셉 단계에서도 GBC를 이용해서 초벌 과정을 봤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맥스나 마이를 이용해서 사전 폴리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김지희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요. 맥스나 마야에서 사전 폴리곤 작업을 하고 GBC에서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 네 그렇게 튜토리얼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는 것들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다 보시고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마야나 맥스에서 사전 폴리곤 작업을 거기서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지브러시에서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하는 방식도 있어요. 지브러시에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한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그 방식으로 하고 있고. 네. 좋네요. 기분 그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또 학생분들 중에서 그 질문하실 분들 하십시오. 그리고 미국은 이런 게 이렇더라고요. 애니메이터였는데 컨셉 아티스트가 된 분도 있어요. 제가 우리 팀에도 있어요. 프랑스 분이신데 그런 경계가 이렇게 내가 애니메이터였기 때문에 이분은 막 드림웍스에서도 애니메이터 되게 오랫동안 일했던 분인데 게임 쪽으로 오면서 컨셉 아티스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컨셉을 하시는 분들은 이 눈이 좋기 때문에 애니메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 아예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니메이터랑 컨셉이랑 뭐가 연관이 있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디파트먼트 상에서는 동떨어져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엮기를 드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처음에 자세가
딱딱딱딱 그 단계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애니메이터 컨셉 아티스트와 애니메이터들 사이는 상당히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동세를 잘 잡잖아요. 컨셉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애니메이터가 역할이 약간 그런 동세와 동세를 잡아서 중간에 연결해 주는 거는 컴퓨터가 하는 거고 그 키프레임이 되는 연결을 잡아주는 게 애니메이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뭐 2D 컨셉을 지망해서 2D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건 너무 좋은데 나의 레이더는 다른 쪽도 항상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쪽도 해보고 이쪽도 해보고 내가 안 해봤을 때는 이게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컴포지터로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배경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캐릭터 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다양하게 해보니까 예전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걸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예 그 커리어가 나에게 필요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내가 그런 기회가 된다면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너무 딱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해외 취업의 경우 해당 회사의 게임에 대한 충성도도 중요하게 보는지요? 네, 게임에 대한 충성도 중요하게 봐요. 네,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안 본다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들어와 보니까 그 이유가 이 해외 게임은 게임 하나를 거의 한 3년 동안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성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게임 회사들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일하면서 게임을 많이 해요. 게임을 또 좋아하고 그래서 다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나는 우리 회사의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동떨어진 약간 그런 거면 그들 사이에서 좀 이게 좀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중요한 거 있고 회사마다 좀 다른데 그 라이엇 경향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충성도는 뭐 어떻게 인터뷰할 때 물어보겠죠. 너 우리 게임 해봤니? 해봤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뭐 그런데 이걸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왜냐면 게임을 해본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우리 게임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러 하는 거는 금방 들통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회사의 게임을 안 해봤다. 그러면 실제로 그 게임을 좀 어느 정도 해보는 게 좋아요. 네. 음. 그리고 취업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몇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연말에는 취업 그 구인구직을 잘 안 해요. 해외는 11월 달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있고 1월 달 그러니까 거의 그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그 연휴가. 그래서 그때는 한두 명이라도 없으면 아이고. 네. 네. 오케이. 겨울 시즌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해봤자 그 쌓여있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티스트, 한국도 그렇지 않나?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는 방식이 되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정말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많은 지원서가 오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보는 사람도 자기가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꼼꼼하게 다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 아트스테이션 같은 데 작품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당연히 영어로 좀 디테일하게 써놓는 게 좋아요. 내 컨셉이 어떤 이유로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걸 쓰는 게 좋고 해외 취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거기에다가 반드시
I'm looking for a job이라고 써야 돼요. 내가 취업을 원하고 있다. 라고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아니면 아트스테이션에도 보면 거기에 그 내 스테러스를 쓰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구직 활동을 하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뭐 프리랜서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써주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HR이라는 그 헤드헌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연락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림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해주고 자기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먼저 손을 뻗치냐면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뽑을지 안 뽑을지는 그 인하우스에 있는 아티스트의 역할이지 헤드헌터 역할은 아니거든요. HR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 연결해 주는 사람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트셋이든 아니면 나의 홈페이지든 뭐 어딘가에 내가 해외 취업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꼭 써줘야지 그들이 알아요. 네. 그냥 근데 한국 사람의 우리의 마인드는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면 나를 알아봐 주겠지. 뭐 알아서 연락 오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동양적인 마인드예요. 네. 그럼 혹시 그 외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개발팀에서 외주를 해줄 아티스트를 필요로 하는데 그럼 그 외주를 하는 것도 그 HR 팀에서 이제 그 서칭을 하는 겁니까? 외주요? 네. 외주를 일단 큰 회사는 외주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아, 네.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아마 한국에서 그 외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컨택이 되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제가 잘 모르겠네요. 회사 이제 자체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제 아트 스테이션이나 이제 이런 데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자들이 봐야지 이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가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외주를 이제 해외 개발팀에서 외주를 맡기고 싶은데 외주 아티스트를 서칭을 하는 거는 이제 그 개발팀에 있는 아티스트가 직접 서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이제 아니요. 아마 아티스트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일 더 많은 부분을 그 담당하는 사람이 만 담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팁을 드리자면 회사는 가능하면 회사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외주를.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근데 여기 지금 저기 어디 배수정님 여기 있으면 배수정님이 어떤 그 컨셉을 외줄 일을 하고 싶으면 내가 그냥 아트스테이션에 수정 스튜디오를 만들어요. 그냥 계정을 그냥 수정 스튜디오라고 해. 그 내 이름을 배정 수정 쓰지 말고. 네. 그래서 내가 1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아니면 더 제일 좋은 방법은 친구들끼리 한 3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우리끼리 스튜디오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스튜디오의 이름으로 해서 작품들을 올려요. 그렇게 해서 하면 미국에 있는 스튜디오 사람들은 상당히 더 좀 약간 그 신빙성 있게 접근을 해요. 아 여기는 그게 그룹이구나. 이렇게 더 서류상으로는 근데 개인보다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계약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서류상에서는 이게 개인인지 사업자인지가 있을 거잖아요. 아, 네. 상관없구나. 어차피 다 뭐 페이팔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외주 뭐 3명한테 아, 주면서 그렇게까지 안 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거 팁이네요. 팁이 좋은 팁이네요. 네,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냥 혼자서 그냥 외주일 하는데 보면 다 네. 스튜디오야, 뭐 다. 무슨 스튜디오예요, 자기. 네. 아, 자기 그 끝자 나가서 다 스튜디오를 해요. 네네. 되게 좋은 팁이에요.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자, 이제 막 또 해주시죠 질문.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것이 컨셉 아티스트에서 중요한지와 FT 팩트를 컨셉에 활용한 아티스트를 보셨나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거 컨셉 아티스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인터뷰 볼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그게 막 말을 막 우리가 그 세일즈맨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내 작품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런 색깔 썼냐, 이게 뭐 컨셉의 세계관이 뭐냐 물어봤을 때는 그냥 말 트임없이 탁탁탁탁 나올 수 있을 만큼은 돼야 되고 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말은 또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디파트먼트에 비해서 말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애프터 이펙트를 컨셉에 활용한 아티스트는 저는 그 모션 그래픽 쪽에 있는 그쪽 아티스트 2D 아티스트들은 아마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영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일반 게임이나 영화에서는 애프터 이펙트로 컨셉을 활용하는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2D 이미지로 충분해요. 괜히 움직이면 더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더. 음. 예, 뭐 또. 네. 이제 화면 쉐어링은 껐고요. 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유리하게 이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모델러가 리깅을 하거나 리깅을 했고. 네, 중요하죠. 네. 오늘날은 이게 상당히 더 요구되고 있어요. 네. 요구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면 되게 좋아요. 회사에서 왜 그렇게 심하게 요구하지 않냐면 회사는 어차피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모델링만 하는 사람, 리깅만 하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 다 한다고 그러면 회사도 문제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뭐 이걸 두 개, 세 개 다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뭐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니까. 네. 자기 일을 잘 하면서 이쪽도 내가 관심 있어가지고 한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아, 이 친구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거를 다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로 뉘앙스를 보여준다면 회사는 좋아하죠. 네. 그럼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지금 신입으로 이제 바로 해외 쪽 취업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직 자체를 이제 그 한국에서 개발하다가 이제 그 해외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언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가정하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걸까요? 좀 이게 이 준비가 너무 좀 어렵더라. 비자죠, 그런 비자. 것들. 비자죠. 비자 문제가 제일 힘들죠. 비자 문제. 네, 비자 문제가 제일 힘들어서 비자 문제가 힘든 거는 우리뿐만 아니에요. 회사도 힘들어요. 네. 왜냐면 내가 뽑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너무 잘해서. 근데 비자는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자는 나라에서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이 친구가 과연 비자를 받기 위한 그런 자격이 되는지. 예. 회사는 그런 것까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코멘드 한다기보다는 사례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90% 이상은 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해요. 예, 여러분들한테 좀 절망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면 OPT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OPT. OPT 기간은 비자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자가 없어도 OPT 그러니까 그게 취업 준비 기간인 거 그냥 그 학교를 졸업만 하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영주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게 그런 케이스가 영주권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H1B 비자가 들어간다거나 수속이 들어간다거나 그게 90%가 다 그 과정을 거쳐요. 저는 운 좋게도 그 나머지 10%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냥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런데 그 근데 요즘에는
해외 취업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제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그때는 제 사례가 상당히 드물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례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그 한국에 있으면서 그 제가 미국에 입사한 그 블러 스튜디오라는 곳에 일을 한국에서 했거든요. 매주 일을. 그렇게 하다가 이게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정말 드물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프랑스나 뭐 이렇게 다른 나라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 나라 일을 외주로 하다가 그냥 야 그냥 아예 그냥 들어와 그냥 인하우스에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돼서 들어오는 경우 캐나다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미국은 캐나다랑 그 비자 협약이 돼 있어서 쉽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다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최근에는 어찌 보면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기회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더 이제 기회를 제공받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좋은 기회를. 어, 네, 네,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2D 개념으로 디지털 아티스트가 3D 모델을 기본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아티스트는 일러스트레이터 3D 모델을 사용한 2D 아티스트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3D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2D 개념이 필요해요. 네, 네, 저는 그릴지 모르면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 되게 중요해. 두 개의 상관관계는 확실히 있어요. 음. 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뭐 3D도 배우면 금방 잘하세요 보면. 캐릭터 모델링 경우에는 와이어프레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아는데 배경 모델링 경우에도 와이어프레임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는 와이어프레임에 너무 집착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어차피 회사 가면 회사에서 만드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주체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은 그냥 그럴듯하게 보일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사람 얼굴 같으면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 흘러가게 하고 배경 모델링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그 폴리곤 개수가 없게끔만 이렇게 잘 해서 하는 경우가 돼요. 배경 모델링은 와이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밴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불필요한 폴리곤 개수만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와이어프레임을 안 보여줘도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아트섹션 들어가서 보시면 와이어프레임이 공개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음. 과거에는 그런 엔진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폴리곤을 어떻게 잘 짜는지가 나에게 잘 짜는 사람이 유리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 항상 보여줬거든요. 근데 음. 지금은 안 보여줘요. 너티독에서 회사 입사 지원서를 넣잖아요. 그럼 너티독은 테스트를 시켜요. 근데 테스트를 시키는데 이게 게임 엔진에서 안 하고 그냥 아놀드나 마야에서 그 영화 VFX에서 만드는 모델링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도 돼요. 네. 폴리곤 개수를 전혀 그 폴리곤 얼마나 안 본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잘하는 사람은 폴리곤 그 와이어 뭐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 그 그냥 음. 뭐 배우면 배우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 시간이 좀 이제 좀 됐죠. 네. 충분히 지금 이제 오늘 2회차 시간에 이제 질문하실 분들 좀 질문 충분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2회차 특강은 이제 여기까지로 하시고, 저 3회차의 특강을 내용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오늘 특강은 마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제가 오케이. 네. 그 3회차 특강에서는 지브러시를 가지고 아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뭐 컨셉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여러분들보다 지브러시를 많이 다뤄봤을 거니까 그래서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컨셉 하시는 분들이 지브러시를 통해서 아웃풋을 내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브러시를 이용한 컨셉 제작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룩을 만들어서 지브러시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룩을 만드는 거. 네, 텍스처링하고 라이팅하고 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회차에는 이제 지브러시를 활용한 컨셉 제작을 네네네. 중심으로 해서 네, 네. 강연하시는 걸로 하고. 교수님 제가 여쭤보는 게 어떤 제가 배경 쪽 말고 그냥 어떤 컨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할까요? 배경은 제가 왜냐면 배경은 제가 많이 안 해봐서 좀 힘들어요. 저는 차라리 그런 캐릭터 쪽이 좋거든요. 캐릭터 그럼요. 네, 그런 괜찮으면 캐릭터 쪽으로 해서 할게요. 네. 네. 사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특강에 지금 참여하신 학생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캐릭터 쪽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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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좀 컨셉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잘 만들어져 있는 컨셉을 어쨌든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네. 주제는 그렇게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브러시 가능한 컨셉.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